선관위를 깠다고 민주당한테 고발당했어요. 여러분,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발하고 고소는요, 권리예요, 권리. 그게 왜 문제죠? 그게 왜 일반적인 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있는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데 그게 뭐가 의심스러워요? 여당이 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상할 일이 전혀 없다. 누님, 전차 장갑차 없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선동을 당하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양비론을 싫어하셔서 그래서 좌파를 선택하신 아베님, 정치 이야기를 빼고 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베님이 얼마나 선동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편향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영상 비상계엄 괴력 난신의 시대에서 4분 15초 이후입니다. 계엄사령관 자리에 계엄부사가 없는 육군수장을 앉혔다. 계엄 업무는요, 합참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합참은 해군이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앉혔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은 합참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어서 합참이 맡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 좋아하시잖아. 계엄사령관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말하는 건 틀리셨어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대통령의 불법 체포,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안 하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똑같이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원칙 안 지켰는데요. 이거는 지적을 안 하시죠. 내로남불이죠? 괜찮습니다. 그쪽 특징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머리 깨지면 좌파 편 못 들지. 6분 20초 이후 자유민지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여기서 내 생각과 다른 건 다 가짜뉴스인 거예요. 이거 말하시면서 이거 되게 무서워하셨잖아요. 언론사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거고요. 유튜브로 생방송을 다 했죠, 방송. 자,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 얘들이 여론조작, 가짜뉴스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이 내용이 일치한데 이거는 왜 비판 안 하시죠?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반인이라도 예외가 없다. 벌써 유튜버들은 고소당한 지 한참 됐고 전환길 강사님도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때는 입 다물고 윤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했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 말고는 이상한 거에 대해서 눈치가 없나요? 카톡 검열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왜 여기에는 단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셨다. 뭐라고 하셨나 한번 볼까요? 선관위를 깠다고 민주당한테 고발당했어요. 여러분,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대 야당이 개인을 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발하고 고소는요, 권리예요, 권리. 권리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권리. 그게 왜 문제죠? 그게 왜 일반적인 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있는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데 그게 뭐가 의심스러워요? 여당이 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상할 일이 전혀 없다. 근데 변호사님, 이런 법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헌법 좋아하시니까 법 들고 왔습니다. 이분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돼. 정치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정치에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만 얘기해요. 자,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며 사적 대화를 감청하거나 검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법에 나와 있네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특히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런 법도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법 이야기만 좋아하셔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거대한 야당이 자신들의 당과 반대 의견을 낸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아예 생각 못 하십니까? 사람들이 입을 놀리기 무서워한다고요. 그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말을 해봐야 이해를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간단한 순리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12분 22초. 비상계엄은 쿠데타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국가를 그냥 전복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헛소리 내피셜이죠. 누가 국가를 전복시키겠다고 했죠?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는 팩트 말고 내피셜 되게 많이 들어가시네. 15분 28초 이후에 그 헬기랑 전차 장갑차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라고 하셨어요. 아비님, 방구석 조카가 삶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뉴스는요, MBC와 JTBC 한겨레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기울어진 좌파 언론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쪽이시니까 듣기 편하시고 그쪽 이야기에만 고개가 끄덕여지실 텐데 그 외에 채널 A, TV조선 최소한 이 5개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한 번씩 다 보셔야 최소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선동당하는 게 아니고 맨날 생각의 힘을 기르자로 강의를 팔고 계신데 저는 이걸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차 없었고 장갑차 없었습니다. 전술 차량입니다. 전술 차량. 헬기는 군인만 내렸죠. 선동당하시면 안 돼요, 이거. 혹시라도 이 이야기로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전차나 장갑차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이분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근데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 이거를 차이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르실라나? 근데 평소에 방송하시는 거 보면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댓글을 다실 때도 맞춤법 그리고 단어 하나 딱 잘못 말하잖아요. 바로 고로시 가거든요. 이분은 진짜 전차와 장갑차가 출동했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뉴스만 보시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저 좌파한테 선동당하신 분. 참 안타깝게도. 계엄 옹호론자와의 대화 13분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요. 애초에 비상계엄 목표가 국회 봉쇄였죠. 이미 위헌이에요. 뛰는 헌법 위에 나는 서결. 키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아니죠. 출입증 제시하면 들여보내줬다고 합니다. 목적이 봉쇄라면 왜 들여보내줬나요? 아니기 때문에 들여보내준 겁니다. 진짜로 봉쇄를 하려면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데 국방부 장관이 적어도 5,000명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300명이 안 되는 인원들을 투입했어요. 틀리셨네요? 한쪽 뉴스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 지적할 때는 팩트를 되게 중요시하면서 왜 이렇게 뇌피실 많죠? 군대 출동 자체가 폭력이에요. 폭동입니다. 헬기가 동원됐고 전차 장갑차가 동원. 전차 없었다니까. 전차 장갑차 없었다니까. 나 참아. 누님, 전차 장갑차 없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선동을 당하지. 맨날 똑같은 뉴스만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으니까. 군대 출동 자체가 폭동이다. 어디에 그런 법 있어요? 어디에? 나는 못 찾겠어. 그 법 어디 있어요? 군대 출동 자체가 폭동. 법 말해보세요. 법 좋아하시잖아. 법치주의 좋아하시잖아요. 군대 출동은 폭동죄 있어요. 계엄법에는 계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좋아하시잖아. 법치주의 좋아하시면서 왜 자신이 유리한 대로 말을 합니까? 감정을 넣지 말고 사실을 말하세요. 사실을. 계엄군 출동이 무슨 불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범 이야기하면서 말해보세요. 간단하잖아. 그리고 실탄 소지했다고 했는데 안 했죠. 실탄은 개인이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는 국회의원을 묶거나 수감 용도가 아니고 문을 묶는 거라고 6차 변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끼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헌재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대통령에게 듣지 않았고 말이 자꾸 바뀌는데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까요? 진짜 이게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요원이라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했다고 뭐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거는 짧게 영상 보여드릴게요.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히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석수가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제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 또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어라고 얘기해서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째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 나중에 당일날인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소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걸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이요.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썼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예, 제가 표현한 제가 표현하고 아니 이건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김용현-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걸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가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 지금 아변님 이분은 그저 선동당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선동당하신 거예요. 이게 변호사라고 가짜뉴스들을 걸러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저 선동당한지 모르고 선동에 앞장서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른 채 말이죠. 생각에 힘을 기르는 채널 아니고 선동 잘 당하기 채널. 참 어질합니다. 어질해요. 평소에 이분은 18년차 전성기를 달리시는 멋진 변호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시겠죠. 나이도 꽤 있으시고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시고 변호사까지 되셨으니까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2번, 3번 개몽하면 되니까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정치활동 마비시킬 수 없는 거. 국무회의 했고요. 정치활동 마비시킨 적 없죠. 국무회의 했고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고 하면 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변님이 사람들 비판할 때 되게 많이 하시는 말 있잖아요. 그대로 돌려드릴게. 눈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건데 왜 모르시죠?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댓글 반박하면서 조롱하면서 변호사식이나 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 자료는 MBC, JTBC에서만 찾는 게 아닙니다. 뉴스라는 건 양쪽 다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좌파 유튜브도 보시고 우파 유튜브도 보시고 그래야 눈을 뜨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전차가 등장했느니 군인이 실탄을 장정했느니 그런 가짜뉴스에 변호사식이나 되면서 놀아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산안 통과 전시상황 아니다. 정면 방박했다고 하잖아요. 아니랍니다. 상황적 요건이 아니래요. 이러면서 아변님의 의견을 어필하시던데 그건 최상목이고 이막 뭔데요. 장관 나부레기의 대대행인데 제발 법조문을 제대로 읽으세요.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요. 비상계엄은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대통령은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주체는 대통령은입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아니라고 판단했겠지.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뽑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비명행사 15분 14초. 아변님 군인 출신으로서 가만히 있는 군인 총 강탈을 했던 안규령 군법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죠. 강탈하려고 한 거냐? 저항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분이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짧게 보시죠. 이게 저항인가요? 너라고! 자기가 총을 당기면서 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와 이거 보고 역시 양비론을 싫어하시는 우리 아베님은 명확하게 탁 포지션을 잡으셨네. 저는 뺏으려고 한 것 같은데 참 대단합니다. 그럼 똑같이 물어볼게요. 자 저것도 저항이라고 하셨으니까 위법한 명령에는 대통령님도 공수처의 불법 체포 명령에 경호처와 대통령이 저항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잖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잖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어 없어? 정신 빼고 법 이야기 하시니까 법 이야기만 좋아하시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궁금해요. 이것도 저항의 측면으로 보는 건지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거 맞죠? 참 되게 신기한 게 자신은 법 이야기만 하는 거라면서 지금 민주당이 지키지 않은 법은 모조리 빼고 좌파 지지자 마냥
똑같이 개엄만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변론이 8차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2월 7일까지 변론만 해도 6차까지 나왔는데 그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차가 없었다는 거, 실탄 소지 안 했다는 거, 최신화가 너무 느리고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아베님이 욕을 먹는 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편향되어 있는데 자신은 법 이야기만 하신다고 우기시니까 억지라고 느껴지는 거고, 진짜 법 이야기 하시는 거라면 양쪽 다 까야지. 법 이야기만 한다면 그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변호사구나 하는 거지.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최고 전성기를 달리는 변호사라면서요. 평범한 저도 이런 오류를 발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생각의 힘을 맨날 길러라고 하시는데 본인부터 좀 더 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길 강사님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불편했던 거는 소리를 안 질렀으면 좋겠다. 소리를 좀 조용조용, 품위 있게 조용조용 이야기하면 좋겠다. 아베님 입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호소력 있는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리고 헌재를 휩쓸 것이다. 굳이 이분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진 않고 이 사람의 주장을 알 수 있죠. 헌재를 휩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헌재를 휩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때려 엎으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선 넘은 거죠. 이거는 선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하고 너네가 가서 휩쓸어. 그러죠. 자기를 안 당하면 어떡하라고요? 저한기 강사님은 나는 안 하고 너네가 휩쓸어 라고 하신 게 일단 아닙니다. 해명도 하셨고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 집착하시면서 이런 건 눈구렁이 마냥 잘 애매하게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 잘 봤고요. 자, 그렇다면 또 물어볼게요. 전한길 강사님은 휩쓸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총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라고, 관짝에 실려 나오더라도 끌어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경찰들을 국민으로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자기들은 안 하면서 이렇게 경찰들한테 총 맞으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총 맞고 나오더라도 끌어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 스스로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아베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죠. 8차 변론까지 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아베님 자신의 말이 틀렸으면 반성을 하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남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버릇만 하지 마시고, 군대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뭐 전차와 전술 차량 구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소령이지만. 근데 여초식 기싸움 하지 마시고 국민들과 늦지 않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하루빨리 가오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길었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